3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다는 배달 라이더가 있었어요. 허허, 어이구, 사고가 났고 병원비에 합의금까지 다 나온다고 믿었는데요. 정작 보험사에서 돌아온 답은 지급 거절, 그것도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륜차 운행 중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는 분명히 상담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 사실 이 문제 특정 보험사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배달 이륜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애초에 가입 구조 자체가 다르게 짜여 있거든요. 이 일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약관 안쪽에는 눈에 잘 안 띄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조항입니다. 이 말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쳐도 그 부분만 쏙 빼고 나머지만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가입할 때는 이 조항이 특약 목록 맨 아래 작은 글씨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배달을 겸업하거나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쓰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조항이 보험의 전부나 다름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본래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빼놓고 파는 상품인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보험 증권을 꺼내서 특약 목록을 보면 대개 부담보 혹은 보장 제외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단어가 이륜차 관련 항목 옆에 있다면 그 부분은 아무리 사고가 나도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나는 배달을 본업으로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험약관에서는 용도가 아니라 탑승 중 사고 발생 여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배달을 하다가 다쳤든 그냥 출퇴근하다가 다쳤든 이륜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보장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말에만 취미로 타는 분, 배달 앱을 가끔 키는 부업 라이더, 이런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딱 하나만 먼저 해보시면 좋겠어요. 본인 보험증권이나 가입 내역서를 열어서 이륜차,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이 단어가 보장 쪽에 있는지, 제외 쪽에 있는지 그 위치 하나가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돈과 못 받는 돈을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보험은 따로 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륜차 보험이랑 실손보험, 상해보험은 각각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거든요. 이륜차 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나 사람한테 배상하는 용도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다쳤을 때 병원비를 받으려면 자기 몸에 대한 보장은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쪽에서 따로 봐야 하거든요. 문제는 이 상해보험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륜차 운전 중 부담보호 조항이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륜차 보험은 있는데 정작 본인 치료비를 보장해줄 상해보험 쪽에서는 이륜차 관련 사고를 빼놓고 파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두 개를 각각 가입했다고 안심하고 계셨다면 사실 그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겨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배달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얹어지는데요. 바로 유상운송 특약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건 돈을 받고 물건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목적으로 이륜차를 쓸 경우에만 별도로 붙는 특약이에요. 이 특약이 없으면 배달 중 사고가 나도 이륜차 보험 자체가 아예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배달을 부업으로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이 특약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일반 이륜차 보험만 들고 배달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평소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다가 막상 사고가 나서 접수하는 순간에 배달 목적 운행이었네요. 특약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기준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배달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이 유상운송 특약이 내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가입 증권 상단이 아니라 특약사항 세부 목록까지 내려가서 유상운송 혹은 배달 용도 같은 단어가 있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이 단어가 아예 없다면 그건 일반 자가용 목적으로만 가입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반대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유상운송 특약만 있으면 모든 배달 사고가 다 보장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실제로는 배달 중이었는지, 대기 중이었는지, 개인 용무로 이동 중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약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약이 어떤 상황까지를 배달중으로 인정하는지 약관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달 앱을 여러 개 켜놓고 대기하다가 이동하는 경우처럼 애매한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청구할 때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기도 해서 미리 콜센터나 설계사한테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물어보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세 번째 착각은 조금 다른 결이에요. 바로 배기량이 작으니까 오토바이 취급 안 받겠지라는 생각입니다. 205cc 이하 스쿠터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보험 약관에서는 배기량 크기가 아니라 이륜 자동차 이후부 자체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즉, 배달할 때 흔히 타는 소형 스쿠터도 약관상으로는 똑같이 이륜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똑같은 부담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는 또 별도의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토바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분류로 취급되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이동 수단을 타는지, 그게 약관상 정확히 어떤 명칭으로 분류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점검 기준이 나오는데요. 바로 배기량이나 외형이 아니라 약관에 적힌 정확한 명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권의 이륜 자동차, 원동 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 장치라는 단어 중 뭐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 붙은 보장 여부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이제 이 세 가지 착각을 정리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약관에서 이륜차 운전 중 상해 항목이 보장인지 부담보인지부터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달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유상운송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특약이 어떤 상황까지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타는 이동수단이 약관상 정확히 어떤 명칭으로 분류되는지 보고 그 명칭에 맞는 보장이 있는지 짚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확인해야 놓치는 게 없어요. 하나만 확인하고 안심하면 나머지 두 개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상운송 특약은 있는데 상해보험 쪽 부담보 조항을 놓친 분도 있고, 반대로 상해보험은 꼼꼼히 봤는데 정작 본인 스쿠터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줄 몰랐던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고 났을 때 어느 지점에서든 지급이 막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지 순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먼저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전부 꺼내놓으세요. 이륜차 보험증권 하나, 그리고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증권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증권 앞장에 나온 보장 목록만 보지 마시고 뒤쪽에 붙은 특약사항까지 넘겨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장에는 대개 큰 항목만 나와 있고 실제로 부담보나 제외 문구는 특약 세부 조항 안에 작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 증권을 봐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가 배달 이륜차를 운행하는데 이 보험이 이륜차 운전 중 상해도 보장하나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막연하게 오토바이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애매한 답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사고가 나서 지급이 거절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거절 사유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거절 사유서에는 어떤 조항 때문에 거절됐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새로 가입할 때 같은 함정을 피하는 데 참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라이더가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대신 증권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인 차원이고 특정 상품으로 갈아타라거나 해지를 권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입한 보험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는 결국 약관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답을 받아보시는 과정이 먼저거든요. 정리하자면 이륜차 관련 보험 공백은 대부분 세 지점에서 생겨요. 상해보험 쪽 부담보 조항, 유상운송 특약의 유무와 적용 범위, 그리고 본인이 타는 이동수단의 정확한 약관상 분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지금 내 보험이 어디까지 지켜주고 어디서부터 비어있는지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오늘 확인해 보신 내용이 당장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점검할 기회를 얻으신 거잖아요. 증권 한번 다시 펼쳐보고 궁금한 부분은 주저하지 말고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